안녕하십니까. 진짜 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2021년 2월 셋째 주 2월 15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셋째 주도 둘째 주에 이어서 아무래도 올해의 가장 복잡한 복잡한 구조들이 아주 어지럽게 몰리는 이제 그런 때예요. 그래서 또 2월 셋째 주가 끝나고 나면 또 한동안은 좀 평화롭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거의 둘째 주, 셋째 주에 몰린다고 보면 됩니다. 자, 2월 셋째 주뿐만이 아니고 2021년 2월에 벌어지는 모든 천체 구조의 주인공이라고 할 만한 게 이거죠. 2월 17일에 보병궁 토성, 보병궁 7도의 토성이랑 금호궁 7도의 천왕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자, 토성과 천왕성이 만나는 그 회합주기라고 그러죠. 어떤 두 행성이 환경상으로 딱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만나는 컨정션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기간을 회합주기라고 그러는데, 토성하고 천왕성은 무려 45년 3개월입니다. 자, 어쨌든 이번에 그러니까 어쨌든 한번 만나고 나면 45년 3개월 후에 다시 그 자리, 만나는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만난다는 게 이제 회합뿐만이 아니고 사각이나 대립각 같은 경각 구조도 보통 이제 보기 때문에, 이게 그 루미널이 태양하고 달 관계하고 비슷합니다. 태양하고 달이 환경상으로 만났을 때 처음에 신월, 뉴문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상현이 되고, 그 다음에 풀문, 만월이 되고, 그 다음에 하현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다음 신월, 다음 뉴문으로 돌아가잖아요. 요거하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천왕성이 토성보다 좀 느리기 때문에 토성이 천왕성을 앞질러서 만난 다음에 상현사각을 맺고 대립각을 맺고 하현사각을 맺고 그 다음 만날 때까지, 이게 45년 3개월인데 그러면 이 경각구조 4분의 1로 치면 대략 한 11년에 한 번 정도 토성하고 천왕성의 경각구조가 벌어지는 거죠. 얘네들이 워낙 공전주의가 길고 운행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11년이라고 그러면 딱 그거잖아요. 강산이 한번 바뀔 때마다 진짜 잊을만 하면 돌아오는, 어떻게 보면 드문 천체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제가 드문 천체 구조라고 한 게 이상한 게 되게 좀 많지 않아요? 작년에도 그렇고 목성 명왕성 회합이라든가 그리고 이번에 지지난달에 있었던 목성 토성의 회합, 그랜드 컨정션. 되게 드물다고 한 것들이 너무 많지 않아요? 작년 3월부터 1년도 안 됐는데 목성, 토성, 명왕성, 천왕성이 이렇게 다발로 막 경각을 이루면서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되게 안 드문 것 같은데 사실은 드뭅니다. 제가 지금 주간 운세 예보를 굳이 언제야? 2019년 12월에 시작한 것도 다 이때 이렇게 드문 구조들이 몰리기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너무 재미없이 그냥 지나갈 때 하면 좀 그렇잖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점성학적으로 되게 희귀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를, 특히 2020년부터 2021년 초까지가 이 엄청난 희귀한 구조들이 잔뜩 몰리는 시기라는 거를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어쨌든 그래요. 토성 천왕성이 사각을 맺을 때는 개인 차원에서는 타임로드가 토성인 분들이 보통 주인공이 되죠. 갑자기 그 급작스러운 변화를 겪는다든가, 친했던 사람이나 그 가족들이랑 갑자기 헤어진다거나, 혹은 탈 것에 관련된 사고, 천왕성이 보통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겪기가 쉽죠. 근데 사실은 토성하고 천왕성 모두 다 워낙 공전주의가 긴 행성이기 때문에 개인 차원보다는 집단 차원의 사건으로 나타나기가 쉬워요. 그래서 토성하고 천왕성 조합에서 불거지는 키워드는 언제나 경계입니다. 경계. 그러니까 A 영역하고 B 영역을 가르는 경계. 요게 이제 토성 천왕성 조합의 가장 중요한 제1순위 키워드예요. 국가 사이의 경계는 뭡니까? 국경이나 영토 문제. 그래서 토성하고 천왕성이 경각을 맺을 때는 이런 국경이나 영토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기업 간의 경계라면 어떻게 될까? 업권 다툼이 벌어지는 거죠. 야, 너 원래 그쪽으로 장사 안 했었잖아. 내 나와버린데 왜 시작해? 이런 식으로 이제 싸우는 게 업권입니다. 먹거리가 달려 있으니까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꼭 영리기업이 아니더라도 집단 내부에서 이 경계가 나타나는 건 결국 뭐예요? 파벌이 갈린다는 거거든.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곳을 바라보지 않고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집단 내에서 파벌이 갈립니다. 그래서 파벌끼리 서로 비방하고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찢어지는 그런 것들이 토성촌왕성 경각구조에서 잘 나타나요. 어쨌든 이런 공간 개념이 아니고 시간 측면에서도 경계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 측면의 경계라는 건 뭐가 될까요? 결국에는 시대가 바뀐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바뀐다는 건 여러분 아날로그로 되게 직선으로 리니어하게 가지 않아요. 단계적으로 일어납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언제나 지금처럼 계속 될 것 같았던 세계가 어떤 일 때문에 갑자기 확 바뀌어요. 주변의 풍경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 정신이라든가 시대의 풍경 같은 것은 여러분 직선으로 가지 않아요. 계단식으로 갑니다. 계단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딱 A라는 풍경에서 B라는 풍경으로 점프할 때 이게 이제 시대의 경계라는 건데 이걸 담당하는 게 토성촌왕성 구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고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면서 뭐 이런저런 뭐 천태만상들이 잘 나타납니다. 요즘 같은 경우 우리가 겪고 있는 건 뭐가 있겠어요? 뭐 코로나는 뭐 토성명왕성 영역이니까 그거보다는 일단 내연기관 자동차 하면 내연기관이었어요. 석유를 쓰고 어쨌든 안에서 석유를 태워가지고 에너지로 만들던 내연기관 자동차가 이제는 전기차의 시대로 완전히 탈바꿈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10년 전, 15년 전부터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되게 희소하고 아직 불안전하고 일반화되지도 않았지만 자, 지금 유럽은 뭐 하고 있습니까? 2025년인가 2026년인가 그때부터 내연기관 자동차를 생산을 할 수 없게 돼버려요. 이미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유럽만 그러겠어요? 다른 나라들 다 따라가겠죠. 여러분 불과 10년 후에 우리는 디젤 자동차가 생산되지도 못할 뿐더러 디젤 자동차가 굴러가고 있어. 와 저런 유물이 굴러가고 있네.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뭐가 있습니까? 뭐 테슬라는 말할 것도 없고 애플카가 이제 나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세계 가장 말하자면 이제 기술 기업 중에서 테크주 중에서 가장 그나마 유래가 깊고 전통이 있는 애플에서조차 이제 전기차를 만든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유래가 깊지는 않죠. 오래된 기업은 아닙니다. 아직도 신생 기업이라고 봐야죠. 인기가 많을 뿐이지. 하지만 애플은 아니에요. 애플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런 기술 기업마저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는 이제 전기차의 시대가 와서 얘네들이 메이저가 된다는 거거든요. 내연기관이 마이너로 밀리는 거는 사실은 시간 문제예요. 자, 그런 시대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또 해저에 깔린 광 케이블에서 기원한 인터넷의 시대에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또 스타링크 같은 민간 위성 인터넷 시대로 접어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이제 발동이 한번 걸리면 또 순식간이거든요. 이거는 일반의 대중화가 아니고 저쪽에서 열어주기만 하면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이것도 5년, 10년 사이에 아마 대중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나타난 거죠. 이미 이제 거의 바뀌어버린 거. 이제 시작된 변화가 아니고 거의 바뀌어버린 변화. 자, 공중파 미디어에서 유튜브 시대로 사실은 지금 거의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시대적인 경계점에서 우리가 겪게 된 일들입니다. 이게 토성촌왕성 구조하고 상당히 관계가 깊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적 경계에서 우리는 뭘 하게 될까? 눈 돌아가는 기술적 혁신을 보면서 진짜 띠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에 없던 일종의 돈 되는 먹거리들이 생기잖아요. 군침나는 이제 블루오션들도 막 생기면서 눈치 빠르고 머리 좋고 행동력 빠른 사람들은 벌써 뛰어다녀가지고 그쪽에서 창업을 하거나 그쪽 업계 종사를 하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잔뜩 투자를 해놔가지고 이득을 보고 있겠죠.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장점도 있지만 당연히 단점도 있어요. 전에 없던 종류, 되게 익숙하지 않은 종류의 수많은 폐해들도 같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다양성은 없었지만
지금만큼의 다양성은 없었지만 공중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메이저 언론이 최소한의 권위나 신뢰를 가졌던 시대가 있었어요. 물론 그게 뭐 다른 어떤 요소에 대해서 조종당하곤 했지만 그래도 공중파는 신뢰한다. 그래도 이게 제 1순위의 신뢰도를 가진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정보가 넘쳐나다 보니까 홍수에 빠져가지고 근데 막 정보가 넘쳐나서 홍수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차분히 앉아가지고 오는 정보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미 정보가 기다리지 않고 나를 집어삼키고 있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없는 게 아니고 많아가지고 믿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는 이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인지 부조화라고도 부릅니다. 그런 확증 편향과 인지 부조화의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이게 바로 토성천왕성의 시간적 경계에서 나타나는 폐해입니다. 단점이죠.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지적인 어떤 활동들을 다 인간이 생으로 해야 됐기 때문에 뭐 암기가 되게 중요했어요. 예전 사람들이 개발해놓고 정리해놓은 지식을 어떻게든 빨리 외워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서 사람 머리에 뇌에 이제 기억을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뭐 인터넷으로 검색 한번 하고 그러면 대부분의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리고 아마도 5년에서 10년 사이에 저기능의 AI가 말하자면 개인한테 보편적으로 팔릴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개인이 나만의 AI를 구입해가지고 걔네들이 지금 우리 뇌로 하고 있는 일의 상당수 귀찮은 일들을 대신해 줄 거예요. 통역이라던가. 그래서 AI가 나만의 AI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생각해보니까 3, 4년 전에 나왔던 그 기사 있잖아. 키워드로 검색해봐. 그럼 쫙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굳이 내가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하지 않아도 나의 AI가 대신 찾아줄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억 능력이나 어떤 탐색 능력 같은 거를 어느 정도 AI한테 이전이 되는 이제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아마도 그게 당연한 시대에 살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토성천왕성 구조에서 비롯되는 어떤 시대의 변화 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단점도 있는 거죠. 암기를 안 하면 머릿속에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숙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인간 개인의 평균적 대중의 사고 능력이나 인지 능력까지 감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뇌를 활용하는 어떤 지적 능력이 계속 이제 퇴보하는 그런 상황에 가는 거죠. 물론 AI를 활용해가지고 결과물 자체는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걸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사실 그거는 인간이 독자적으로 한 일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 반갑지 않은 어떤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뭐 그래도 어쩌겠어요. 시대는 이미 바뀌었고 우리는 뭐 경계를 지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이틀 뒤에 뭐가 많이 몰려있죠. 물병에 아직도 물병에 많이 몰려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병궁에 많이 몰려있죠. 자, 금성이 가서 화성이랑 사각을 맺어요. 자, 2월 1일에 보병궁에 진입했던 금성이 2월 6일에 토성이랑 만나고 2월 11일인가? 12일인가? 목성이랑 만나고 이제 19일에는 화성까지. 자, 무슨 얘기예요? 고정궁에 몰려있는 외행성 3개랑 금성이 짜자작 다 연쇄적으로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19일에 금성하고 화성이 사각을 맺는데 보통 이렇게 흉각을 맺을 때는 얘네 둘이 감정이 상해서 서로 싸우거나 신체적으로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그런 흉사들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번 사각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흉하지는 않아요. 자, 화성은 금성 사인에 위치하고 금성은 화성텀에 위치하죠. 그래서 서로의 영역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난 너 몰라, 너 어떻게든 상관없어. 그러니까 자기 입장만 내세우면 소리 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한테 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빚진 게 있어. 의존해야 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틀어지면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각을 세우더라도 적당히 눈치 보고 타협도 가능한 종류의 금화사각이 이번 2월 19일에 들어오는 금성화성 사각이에요. 그러니까 금성화성의 충동과 정욕의 그런
행성들이기 때문에 감정이 되게 고조됩니다. 이럴 때는. 근데 그게 꼭 적대적인 거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썸만 타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아예 더 이상 못 견디겠다 라고 하고 확 질러버렸는데 그게 뭐 사귄다든가 그런 좋은 결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게 좀 생물학적으로 아이가 좀처럼 들어서지 않던 부부한테 덜컥 자연임신이라는 축복 같은 일이 생긴다든가, 이게 금성화성 그런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충돌이라고 생각했던 되게 사람을 긴장시키는 상황인데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좀 더 지금보다 나아지기 위한 그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작용을 한 거죠. 그래서 타임로드가 화성인 분들은 아무래도 이번 사학에서 뭐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 금우궁에서 자기 디스포지터이자 길성인 금성하고 보는 좋은 일도 있지만 좀 이따 말씀드린 같은 날에 토성하고 컨트렌티션으로도 이날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성 토성 인클로저로 그래가지고 좀 깝깝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긴장되면서도 되게 감정적으로는 목 끝까지 꽉 차오른 상황인데 이게 현명하게만 잘 대처하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한테 복이 있으라. 근데 금성이 타임로드인 분들은 화성하고 만나는 날 또 다른 게 있어요. 자, 수성이 지나왔던 항성 데네브 알게디랑 사달수스랑 이번에 금성이 만납니다. 2월 19일에. 그러니까 이게 또 화성하고 같이 만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다른 지역에 살면서 자주 볼 수 없는 사람이랑 덜컥 이제 롱디 커플이 된다든가, 혹은 이제 밖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서 괜히 만만한 가족이나 친구한테 화풀이 한다든가, 어쨌든 뭐라고 그러죠? 종로에서 뺨 맞고 화풀이 하는 이제 그런 식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그 감정 배설구가 된 그 친한 사람들은 열받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제 마음 상한다든가 하는 일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사실 화성인 분들도 그렇게 편치만은 않지만 금성인 분들은 조금 더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2월 19일 같은 날에 화성하고 토성이 컨트렌티션을 맺습니다. 22도 7도. 자, 그래서 자, 지난주에는 화성은 목성하고 컨트렌티션을 맺었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토성하고 맺습니다. 화성 토성 대구조는 뭐 온갖 흉사의 대표죠. 근데 주요 각으로 이어지는 것보다 컨트렌티션이기 때문에 가시성이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험한 일들이 물밑에서 안 보이게 진행된 경향이 있어요. 자, 타임로드가 토성인 분들은 화성하고 만나는 격이니까 뭐 다치거나 남들하고 쓸데없이 싸울 일이 잘 생길 거예요. 반면에 타임로드 화성인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성도 보고 토성도 같은 날 봅니다. 이게 이제 시간을 두고 참고 넘겨야 되는 거예요. 인고의 시간을 겪는 이제 그런 수준을 밟기가 쉽죠. 그래서 특히 이제 좀 중요한 남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좀 과하게 서비스 정신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이제 열불이 나는데 겉으로는 웃고 있어야 되는 약간 좀 서비스직 마인드를 타임로드 화성인 분들이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하고 나서 잘만 넘기면 이득이 생기는, 뭐 좋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그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이틀이 지나서 수성이 드디어 알 표지가 사라졌습니다. 2월 21일에 수성이 정지하면서 역행에서 순행으로 다시 접어들어요. 방향을 바꿉니다. 1월 30일에 수성 역행이 시작했는데 23일 만에 21일에 다시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수성 타임로드인 분들은 지난 한 23일 동안에 자, 뭐 평소 안 하던 일을 하고 평소 몰랐던 걸 찾아보고 알게 되고 연락 안 하던 사람한테 연락을 하게. 여러분, 수성 역행이라는 게 진짜 별게 아니에요. 되게 알기 쉬워요. 평소 내가 연락하던 사람들한테만 연락하는 게 아니고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들한테 연락하려면 여러분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연락처를 일단 알아내야 돼. 그게 지금 유효한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답변을 하는지도 확인을 해야 돼요. 그게 돼야 그 사람하고 이제 연락이 이제 앞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벌써 3단계잖아. 그 3단계에서 하나만 끊겨도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못하거나 다른 방법을 써서 다시 한번 연락을 해야 되거나. 자, 그렇기 때문에 수성 역행에서 시행착오나 지연이라는 말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괜히 잘 하던 게 갑자기 뒤엎어졌어요. 이런 약간 억울한 케이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안 하던 거를 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해야 되는 되게 자연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수성 역행이란 걸 그렇게 신비적으로 받아들이실 필요가 없어요. 다 이유가 있고 인과관계는 되게 엄정합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또 뭐 이런 거죠. 그 관공서나 되게 기업이나 기구 같은데 뭔가를 어플라이를 해야 되는데 처음 해보는 거예요. 내가 원래 하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일정이나 어떤 프리리퀴짓, 뭐 필요한 서류가 뭔지, 뭘 해야 되는지, 뭘 하면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싹 다 알아봐야 되잖아. 그 사이에서 내가 기대하던 거랑 다르면 아예 어플라이를 못 할 수도 있고. 근데 어플라이가 가능하려면 그걸 또 맞추려고 평소 안 하던 그걸 해가지고 뭔가 돈을 내서 서류 인증을 받고 그거를 또 전에 그 며칠 기다려서 전에 받은 다음에 내가 사인한 다음에 다시 또 보내고 이게 되게 좀 귀찮잖아요. 왜? 평소 안 하던 일이니까. 처음 해보는 일이니까. 근데 꼭 필요한 일이라면 지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또 사람이라는 게 안 하던 일을 해야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행성이 역행할 때는 그 행성에 관련된 액션을 취하고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성공을 시켜야 뭔가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 들어가야 내 삶이 변화한다고 좋은 기회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수성 관련해 수성 사안에 안 하던 짓을 해서 이제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시행착오는 이미 했어. 근데 마음에 안 든다고 질질 끌면 안 돼요. 대충 정리하는 게 좋아. 왜? 수성 역행은 23일 정도밖에 안 가거든. 역행이 1년에 3번 역행합니다. 수성은. 역행이 되게 잦죠. 다른 행성에 비해서. 근데 거기에 비해서 역행 기간이 되게 짧아요. 토성 같은 경우에는 뭐 4, 5개월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성의 빠리빠리한 특성 때문에 이 23일 길면 한 달 사이에 매듭 짓는 게 깔끔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 수성 순행 정제 끝나고 나면 이제 또 한동안은 좀 평화스러워요. 평화롭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 다 끝나고 좀 뭐랄까 차분하게 어지러진 거를 정리할 때가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말이 많았습니다. 말이 많은 이유는 이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2021년 2월 셋째 주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